먼저 이 충치가 정확히 뭔지부터 짚어볼까요? 네, 충치는 이제 한자어인데요. 벌레 충자를 쓰기 때문에 말의 뜻을 이제 풀이해 보면 벌레 먹은 치아라는 뜻이 됩니다. 근데 이게 틀린 말이 아닌 게 벌레인 세균에 의해서 이렇게 치아의 탈해 현상이 일어나는 걸 우리가 충치라고 부르는데요. 정식 명칭은 이제 치아 우식증이라고 부르고 있고요. 치과 질환 중에 충치는 굉장히 흔한 질환이 되겠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누구나 한 번씩은 겪게 되는데 청소년 같은 경우는 20에서 30% 정도, 그리고 성인들 같은 경우는 70% 이상의 유병률을 나타낼 정도로 굉장히 흔한 치과 질환이 되겠습니다. 네. 보통 우리가 어릴 때 사탕이나 초콜릿 같은 거, 단 것 많이 먹으면 충치 생긴다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실제로 그런가요? 충치가 이제 생기는 경우가 몇 가지 요소들이 작용을 하는데, 첫 번째로는 이제 세균이 있어야 됩니다. 근데 이 세균은 어디서 다 새로 들어오는 세균이 아니고요. 우리 입속에 있는 원래 있었던 이제 세균이 되겠습니다. 그 세균들 중에 이제 몇몇 특정한 세균들이 이제 충치에 관여를 하게 되는데, 가장 이제 대표적인 것들이 S 뮤탄스라는 균과 락토바실러스라는 균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이제 관여하는 요소가 치태라고 부르는 건데요. 우리가 흔히 플라그라고 부르는 게 되겠습니다. 정식 명칭 이제 치면세균막이라고도 하고요. 근데 이 치태는 어떻게 형성되냐면 우리가 양치를 깨끗하게 하게 되면 무균 상태의 이런 치아가 생기게 되는데, 그 상태에 얇은 막이 하나 형성이 됩니다. 그 상태에서 침이 이렇게 닿게 되면 이제 세균이 거기에 붙게 되고요. 그 상태에서 우리가 음식을 먹으면 거기에 있는 음식물 잔사가 붙어서 거기 이제 치태가 형성이 되게 되는 겁니다. 세 번째로는 이제 우리 타액도 이 형성에 충치에 관계가 되는데요. 이 타액의 분비율이나 혹은 구성 성분들이 충치를 예방해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충치와 또 관련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도 식이습관이나 구강위생 관리 등도 이렇게 충치와 관련되어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네, 입안에 복합적인 작용들에 의해서 충치가 생기는 건데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신다면요. 네, 충치가 생기는 기전은 이렇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치태가 우리 치아 면에 이렇게 붙게 되는데요. 그 상태에서 그 안에 있는 세균이 이제 탄수화물을 이용해서 대사 활동을 하게 됩니다. 근데 쉽게 표현하면 이제 그 탄수화물을 세균이 먹게 되는 거죠. 이제 그 과정을 통해서 산성 물질을 이제 생성해내게 되는데, 그 산성 물질이 치아 면을 녹이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점점 안쪽으로 이제 파고 들어가면서 우리가 말하는 충치라는 게 생기게 되는 거고요. pH 5.5 이하가 되면 이제 이 치아 우식증이 생긴다고 해요. 그래서 그게 점점 진행되면서 안쪽으로 파고 들어가게 되는데, 아까 말씀드린 이 S 뮤탄스라는 균은 초기 충치에 이제 많이 관여를 하게 됩니다. 이 S 뮤탄스가 초기 충치에 관여하는 이유는 이 치아에 잘 붙을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초기 충치에 관여를 하고요. 산성 물질이 이제 이렇게 발생을 하게 돼서 어느 정도 치아가 이제 충치가 진행이 되고 나면 그 다음에 관여하는 게 이제 락토바실러스라는 균이 되겠는데요. 이 락토바실러스라는 균은 산성 환경 속에서도 굉장히 잘 살 수 있는 그런 세균이다 보니까 어느 정도 중등도 이상의 이런 충치가 발생했을 때 그 안쪽에서 많이 발견되는 그런 세균들이 되겠습니다. 이런 이제 충치를 많이 예방해 주는 게 이제 타액이 되겠는데요. 네. 기본적으로 침은 이제 치아 면에 붙어 있는 것들을 많이 씻어내주는 역할을 하고요. 그 안에는 이제 생성도를 이렇게 낮춰줄 수 있는 완충 성분들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충치균이 만들어내는 산성 물질의 농도를 낮춰줄 수 있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 침이 이제 이 충치를 예방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되는데요. 네. 그래서 침이 많이 나오시는 분들, 또 묽게 잘 나오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이런 충치가 좀 덜 생기게 되고요. 반대로 이제 구강 건조증이 있으시다거나 아니면 침이 잘 안 나오시는 분들,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충치가 걸릴 확률이 많이 높아지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그렇군요. 예. 네, 그리고 보통 사실 충치가 있어도 아프지 않으면 있는지 알 수도 없고요. 병원에 잘 가지 않는 데다가 아프기 시작해서 병원을 찾으면 이미 좀 늦어서 치료 과정이 복잡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치료 적기라고 하면 언제가 가장 좋을까요?
이제 치아가 가장 바깥쪽에는 범랑질이라고 하는 우리가 말한 굉장히 딱딱한 조직이 있고요. 그 안쪽으로는 상아질이라고 하는 조금 더 무른 조직, 더 안쪽으로는 이제 치수라고 하는 치아에 신경과 혈관이 들어있는 조직이 있습니다. 초기 충치 같은 경우에는 이 범랑질에만 국한되어 있어서 흰색이나 혹은 밝은 갈색으로 나타내는 이런 충치를 나타내는 시기가 있는데요. 이 시기에는 사실 통증이 없어요. 그래서 아프시지도 않으실 거고요. 성인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런 시기에는 치료를 필요로 하진 않습니다. 이렇게 구강 관리를 잘 하시고 정기적으로 치과 검진을 하시면서 이렇게 추이를 지켜보시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 되겠고요. 이제 충치가 어느 정도 진행이 되고 나면 중등도의 충치가 되는데요. 이렇게 되면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흰색 부분이나 밝은 갈색 부분이 조금 깨져나간다거나 안쪽에 있는 상아질에서 이제 까맣게 비쳐 보이는 이런 시기가 됩니다. 이 시기가 되면 찬거에 조금 예민해지고요. 그리고 씹을 때 조금 통증이 있으실 수도 있어요. 네, 이런 상태가 되면 치료가 필요하게 되는데 우식의 이런 범위, 이런 위치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우리가 이제 수복 재료를 결정하게 됩니다. 조금 더 많이 진행이 돼서 이제 광범위한 우식이 되면 이제 통증을 많이 느끼게 되시는데요. 네. 차고 뜨거운 것에 통증을 느끼게 되고 또 이 충치가 신경관까지 이렇게 진행이 돼버리면 가만히 있을 때도 욱신욱신 아파지는 이제 그런 상태가 됩니다. 이런 경우에는 이제 흔하게 신경치료를 하게 되는 경우가 가장 흔하고요. 신경치료를 하게 되면 아무래도 치아를 완전히 뒤집어 씌우는 그런 크라운이라는 치료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시기에 맞춰서 이제 이렇게 치료를 하시게 되는데 보통은 아프지 않으시면 이 치료를 많이 미루시는 경우들이 흔하세요. 근데 이렇게 자꾸 미루시다 보면 충치가 점점 심해지면서 치아를 빼야 되는 그런 일이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꼭 적기에 치과에 방문하셔서 이렇게 적절한 치료를 받으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근데 우리가 그 충치 치료를 받을 때 다양한 재료를 소개받게 되는데 보험이 되는 것도 있고 되지 않는 것도 있더라고요. 이 충치 치료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죠. 네, 중등도 이상의 이제 충치가 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치료가 들어가게 되는데요. 사실 말씀하신 대로 여러 가지 재료들이 있습니다. 우식의 정도 그리고 수복해야 되는 범위에 따라서 이렇게 재료를 설정하게 되는데 이렇게 충치가 심하지 않으면 그 부위만 간단하게 이제 제거하고 때우는 그런 치료를 하게 됩니다. 많이 알고 계시는 이제 레진이라는 재료가 있어요. 이 레진이라는 재료는 치아색이 나는 재료인데 원래는 이 기질상에 충전재 입자들이 이렇게 분산되어 있는 물리적 혼합물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심미적으로 우수하기 때문에 이렇게 티가 나지 않는 좋은 재료입니다만 대신 강도가 그렇게 세지 않아서 이렇게 센 힘을 받는 그런 치아 부위나 혹은 뭐 씹으시다가 깨져버릴 수 있는 파절의 위험성이 조금 있다고 할 수 있겠고요. 아말감이라는 재료도 이제 치과에서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건강보험 혜택이 적용되는 그런 재료이기도 하고요. 1830년대부터 우리 치과에서 이제 사용을 하기 시작을 했는데요. 아말감 합금에 이제 수은을 섞어서 이렇게 믹스해서 우리가 수복해야 되는 공간에다가 다져 넣어주면 시간이 지나면서 이렇게 딱딱하게 굳는 그런 재료가 되겠습니다. 근데 이 재료는 이제 굳고 나면 거의 금속과 유사할 정도로 단단한 강도를 가지기 때문에 큰 어금니 부위나 교합력을 받는 부위에도 충분히 쓸 수 있는 재료입니다만 대신에 치아에 붙는 재료가 아니기 때문에 이 치아와 재료 사이에 틈새가 있을 수가 있고요. 그리고 그 경계부에서 약간의 파절이 또 일어날 수도 있는 이런 부분은 조금 조심해야 되는 재료가 되겠습니다. 수복해야 되는 범위가 조금 넓어지게 되면 이제 강도가 좀 센 재료를 사용을 하셔야 수복물의 어떤 수명도 보장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치아가 파절되는 부분도 좀 예방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경우에 이제 쓰는 재료가 저희가 본을 떠서 밖에서 제작을 한 다음에 치아에 붙여드리는 이런 재료 이제 치료를 하게 되는데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제 인레이라는 치료 방법을 통해서 우리가 치료를 할 수도 있습니다. 이 인레이라는 치료 방법은 이제 수복해야 되는 범위만 우리가
밖에서 본을 떠서 이렇게 떼올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얘기하는데요. 재료가 여러 가지 재료를 쓸 수가 있어요. 뭐 금을 쓴다거나 세라믹을 쓴다거나 레진을 쓴다거나 이런 식으로 그 치아의 위치 그리고 수복해야 되는 범위 등을 생각을 해서 우리가 이제 결정을 하게 되고요. 이게 더 넓어지게 되면 우리가 이제 완전히 뒤집어 씌우는 크라운이라는 이제 방법을 사용해서 수복을 하게 됩니다. 이 크라운은 많이 알고 계시는 또 재료 중에 하나인데 이것도 금이라든지 혹은 합금이라든지 세라믹이라든지 이런 재료들을 사용해서 이제 수복을 할 수가 있게 되고요. 보통 이제 크라운을 하게 되는 경우에는 신경 치료를 하게 되는 경우가 많이 흔하세요. 그래서 네. 충치가 조금 깊게 들어가게 되면 신경 치료를 하시고 난 후에 이제 크라운이라는 수복 방법을 통해서 치료를 하시게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치료 과정과 또 재료들을 알려주셨는데요. 그런데 차지 충치를 치료하고 나면 시간이 지나고 나면 다시 재발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재료에도 수명 같은 게 있을까요? 네, 이게 이제 우리가 재료를 가지고 이렇게 수복을 하다 보면 필연적으로 이 치아와 재료 사이에 경계부가 생기게 되죠. 문제는 이 경계부에 미세한 틈이 존재한다는 건데요. 이 틈은 어떤 재료를 썼나와 상관없이 모두 있게 됩니다. 근데 문제는 이 틈새에 치태나 세균이 낄 수 있다는 게 되겠죠. 양치를 통해서 우리가 이걸 깨끗하게 제거를 해주면 뭐 큰 문제가 없습니다만 이게 양치질이 잘 되지 않게 되면 이 치태가 그 틈새에 끼게 되고 그렇게 되면 다시 이제 충치가 생길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꼭 이런 치태가 아니더라도 사용을 하시다 보면 수복물이 깨진다든지 아니면 치아 부분이 깨진다든지 이런 파절이 일어날 수가 있는데요. 파절이 일어나게 되면 마찬가지로 치아 사이에 틈새가 생기고요. 그 틈새 사이로 이제 치태가 들어가면서 치아 우식증이 또 생길 수가 있겠습니다. 그 수복물의 수명에 관한 연구들이 쭉 있어 왔는데요. 그 수복물의 수명에 관한 연구를 보면 레진이라는 재료가 가장 이제 수명이 낮은 걸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재료는 사실 파절이 조금 잘 되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치아면에 붙는 게 조금 떨어지기도 하고 이러면서 이제 수명이 떨어지게 되는데요. 레진이라는 치료를 할 경우에는 이런 부분들을 잘 고려해서 이제 사용을 하게 되겠습니다. 네. 뭐 충치 치료에 여러 가지 재료가 있다 보니까 복잡하다 이런 생각이 먼저 드는데 가장 좋은 방법은 충치 치료하지 않도록 양치질을 평소에 잘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근데 이 양치질도 습관이기 때문에 오랜 세월 내 마음대로 해왔거든요. 근데 그 올바른 양치질이 분명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이게 충치를 예방하는 가장 효과적이고 가장 기본적인 방법이죠. 양치질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치태를 제거를 해줌으로써 이제 충치를 예방을 하게 되는데 옆으로 칫솔질을 하시는 분들이 간혹 계세요. 저도 그런데. 편하게. 예. 근데 그렇게 되면 치아가 갈려 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안쪽에 있는 상아질이 노출되면서 이제 실인 증상을 또 나타낼 수가 있기 때문에 네. 가능하시다면 위아래로 치아를 닦으시는 게 좋고 이렇게 쓸어내리듯이 칫솔질을 해주시는 게 가장 좋겠습니다. 그 외에도 이제 치태가 잘 끼는 부위가 치아와 치아 사이 그리고 치아와 잇몸 사이가 되겠는데요. 그 사이에 있는 치태를 이제 잘 제거해 주셔야 이제 충치를 예방할 수 있는데 옆면을 잘 닦을 수 있는 방법 중에 또 유용한 이제 재료가 치실이나 혹은 치간 칫솔 등이 되겠습니다. 잇몸이 살짝 내려가게 되면 이제 치아 사이에 음식물이 많이 끼게 되죠. 근데 그런 음식물을 제거하기 위해서 우리가 치실을 또 많이 사용하고 계실 건데요. 음식물만 빼기 위해서 치실을 쓰시는 건 아니고요. 치실을 넣어서 음식물을 제거하시면 치아의 옆면도 같이 닦아주셔야 깨끗하게 이 플라우 관리를 하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잇몸이 조금 더 내려가게 되면 이제 치실보다는 치간 칫솔을 사용하시는 것이 더 좋습니다. 그래서 네. 치간 칫솔은 이제 치아 옆면을 닦는 칫솔이 되겠는데요. 이 칫솔모의 길이에 따라서 사이즈가 있어요. 그래서 본인에게 맞는 사이즈를 이렇게 고르셔서 이렇게 사용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요즘 홈메우기라는 걸 많이 한다고 들었어요. 홈메우기는 어떤 걸까요? 영구치가 이제 막 나는 어린 아이들 같은 경우에 그런 치아 교환면 사이에 이런 미세한 틈들이 매우 좁고 깊기 때문에 거기에 이제 치태가 끼게 되면 양치질을
통해서는 이게 잘 안 빠지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홈매우기라는 거는 그 부위를 이제 재료를 사용해서 메워버리는 방법이 되겠는데요. 네. 그렇게 하게 되면 이제 치태가 잘 끼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양치질을 통해서 쉽게 제거할 수 있기 때문에 치아를 예방하는 그런 효과를 갖게 되는 거죠.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부분이라서 네. 우리가 만 18세 이하의 이런 소아청소년 같은 경우에는 가까운 치과에 가셔서 한번 점검을 받아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렇게 치과에 가면은 홈 메우기뿐만 아니라 불소 도포도 권하던데 그게 효과가 있을까요? 불소는 분명히 이제 충치 예방 효과가 있는 걸로 되어 있는데요. 이 불소의 충치 예방 효과 기전은 이렇습니다. 불소가 이런 아까 말씀드린 충치균이 만들어내는 산성 물질의 농도를 이렇게 낮춰주는 역할도 하고요. 치아가 이 산성 물질에 의해서 녹는 거를 또 억제하는 이런 역할들을 해요. 그래서 그런 역할들을 가지고 이제 불소가 치아 예방 효과를 갖는데, 가장 흔하게 우리가 일상에서 접할 수 있는 건 이제 치약에 우리 불소가 들어 있습니다. 보통 1000에서 1500ppm 정도의 농도로 들어 있다고 하는데요. 예. 말씀하신 치과에 가시면 이제 불소 도포라고 하는 치아에 직접 불소를 발라주는 그런 치료를 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붓을 통해서 우리가 발라주기도 하고요. 겔 형태의 불소를 이렇게 입안에 넣고 머금고 있는 경우들도 있어요. 예. 그래서 이런 불소 도포의 효과는 연구에 따르면 30% 정도의 충치 예방 효과가 있다고 하니까요. 예. 치과에 가셔서 혹시 필요하시다면 그런 점검을 받아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그렇군요. 네. 예. 자, 오늘은 충치 예방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는데요. 이번에는 시청자 여러분이 남겨주신 궁금한 사항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이, 자일리톨을 씹으면 충치 예방에 효과가 있다는 얘기가 있어서 껌을 자주 씹습니다. 정말 효과가 있을까요? 자일리톨은 이제 식물에서 추출한 감미료인데요. 단맛을 내는데 설탕이 아니라서 사실 인기가 많이 있었죠. 이 자일리톨은 충치 예방 효과를 어느 정도는 갖는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이유는 이제 세균이 충치를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이런 포도당을 이용하게 되는데, 자일리톨은 포도당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대사 활동에 사용할 수가 없어요. 그렇다 보니 충치를 조금 예방해 줄 수 있는 효과를 갖습니다. 하지만 네. 우리가 이제 자일리톨만을 믿고 양치를 하지 않아 버리면 이 아까 말씀드린 치태가 치아 사이에 끼게 되고요. 그럼 치아 세균들이 그런 치태를 이용해서 또 대사 활동을 해버리기 때문에 충치가 똑같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그렇군요. 너무 자일리톨만 믿고 계시는 건 안 되겠습니다. 네. 네. 자, 다음 질문입니다. 스케일링을 정기적으로 하는 편인데 스케일링을 하고 나면 며칠 동안 이도 시리고 불편합니다. 스케일링 자주 해도 괜찮을까요? 비슷한 질문들을 사실 많이 하세요. 이 스케일링을 하고 나면 왜 치아가 시린가요? 라는 질문들을 많이 하시는데요. 이건 이제 치아 사이에 붙어 있었던 치석이 스케일링을 하면서 이제 떨어지게 되면 원래 있었던 이 치아의 부분들, 그러니까 치아 뿌리 부분들이 이제 밖으로 노출이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사실 chan기에 닿았을 때 좀 시리다라는 느낌을 받으실 수가 있는데요. 치아가 상했다거나 치아가 이상해진 게 아니고 원래부터 있었던 부위가 이제 깨끗해지면서 밖으로 노출이 돼서 좀 시리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스케일링을 아주 자주 하실 필요는 없지만 보통 치과에서는 6개월에 한 번 정도 치과에 정기적으로 내원하셔서 이렇게 점검 받기를 권하고 있기 때문에 그 정도 시기에는 한 번씩 오셔서 정기 검진을 받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